주변을 보면 이런 분들 있죠. 특별히 돈을 줬지도 않았는데 나이 들어도 돈 걱정 없이 잘 사는 사람. 반대로 똑같이 열심히 살았는데도 계속 돈이 새어나가는 사람. 이 차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돈이 들어오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특별히 대단한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은퇴 후에도 여유롭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도 나이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차이는 단순히 운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동양의 지혜를 바탕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띠별 기운 흐름, 사주적 재물운, 풍수, 그리고 우리의 일상 습관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어떻게 우리의 재물운에 영향을 미치는지 총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띠에 따른 재물운 흐름도 상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신의 띠가 어떤 재물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인생 후반기에 어떤 재물운이 찾아오는지 알게 된다면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겠죠. 또한 풍수와 사주의 관점에서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방법, 그리고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닌 오랜 세월 동안 검증된 동양의 지혜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돈이 들어오는지 그 비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재물운이 트이는 사람들의 공통점.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재물운이 더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여러 사례를 분석해보니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기운이 도는 구조를 가진 사람. 첫 번째는 바로 기운이 도는 구조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풍수에서는 기의 흐름이 재물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특히 현관에서 들어온 기운이 집안을 순환하며 돌아야 좋은 에너지가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현관에서 들어온 기운이 거실을 거쳐 부엌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구조는 재물이 들어오고 순환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현관에서 바로 벽이나 막힌 공간과 마주치는 구조는 들어오는 재물의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또한 집안에 불필요한 물건들이 가득 차 있으면 기운의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나이 들어서도 재물운이 좋은 사람들의 집은 대체로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공간 활용이 효율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청결함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의 흐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재물운이 좋은 집들은 대부분 현관 마이너스 거실 마이너스 부엌으로 이어지는 동선이 자연스럽고 집 안에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쌓여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운이 잘 도는 환경에서는 돈도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나가는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말버릇 돈을 부르는 언어 습관. 두 번째 공통점은 말버릇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의 무의식을 형성하고 결국 행동과 결과로 이어집니다. 재물운이 좋은 사람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특히 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없다, 부족하다와 같은 결핍의 언어보다는 충분하다, 감사하다와 같은 풍요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미래형 언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나는 앞으로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새로운 수입원이 생길 것이다와 같이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을 담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반면 재물운이 약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돈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합니다. 나는 돈과 인연이 없어. 아무리 벌어도 돈이 모이지 않아. 같은 말은 실제로 그런 현실을 만들어내는 자기 암시가 됩니다. 언어는 우리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재물운이 좋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돈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항상 감사함과 풍요로움을 표현합니다. 돈이 없다가 아니라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하죠. 이런 작은 언어 습관의 차이가 실제 재물의 흐름에 영향을 미칩니다. 쓰는 돈의 방향 지출의 기운이 좋은 사람. 세 번째 공통점은 바로 돈을 쓰는 방식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나이 들어서도 재물운이 좋은 사람들은 돈을 아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동양의 재물 철학에서는 돈의 순환을 중요시합니다. 들어오는 것만큼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재물운이 좋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나 성장, 건강,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특히 자신의 건강, 지식, 경험을 위한 투자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자산이 됩니다. 또한 타인을 위한 선한 지출, 예를 들어 기부나 베풀 역시 보이지 않는 재물의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반면에 재물운이 약한 사람들은 두 가지 극단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하나는 과도한 절약으로 필요한 곳에도 돈을 쓰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충동적이고 무분별한 소비로 재물의 기운을 흩뿌리는 것입니다. 40년 넘게 부자들의 재무 상담을 해온 경험에서 말씀드리자면, 진정한 부자들은 결코 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쓰되 불필요한 곳에는 한 푼도 쓰지 않는 지혜가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성장과 건강, 그리고 관계에 대한 투자는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재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기운이 도는 환경에서 살며 풍요로운 언어를 사용하고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쓰는 습관은 나이가 들어서도 재물운이 끊이지 않는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이제 각자의 띠에 따른 재물운의 흐름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 띠별 재물운 흐름 분석. 이제 12가지 띠별로 재물운의 흐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특히 인생 후반기에 재물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각 띠별로 어떤 풍수와 사주적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쥐띠는 재물운에 있어 초반 고생, 후반 안정의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재물을 모으는데 고생을 하지만 40대 중반 이후부터는 꾸준히 재물이 쌓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쥐는 본래 저장하는 것을 좋아하는 동물로, 쥐띠 사람들은 미래를 대비해 재물을 모으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특히 55세 이후에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인맥이 재물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풍수적으로는 북쪽 방향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집에서 북쪽 방향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으면 재물운이 더욱 상승합니다. 또한 쥐띠는 물 기운과 관련이 깊어 집안의 물 관련 시설수도, 화장실, 싱크대 등이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주적으로는 물 기운이 많은 쥐띠 사람들은 지나치게 감정적인 소비를 조심해야 합니다. 계획적인 지출 습관을 기르고, 특히 50대 이후에는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쥐띠분들은 인생 후반기로 갈수록 재물운이 안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평소 절약하고 저축하는 습관이 있다면 노후에는 경제적 걱정 없이 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집안의 북쪽 방향과 물 관련 시설을 깨끗이 관리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소띠는 묵직한 재물형으로 꾸준히 재물을 모으는 능력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안정적인 수입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인생 후반기에 그 재물이 더욱 빛을 발합니다. 소는 성실하고 끈기 있는 동물로, 소띠 사람들은 급격한 재물의 증가보다는 꾸준한 축적을 통해 부를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45세 이후부터는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재물운이 크게 상승합니다. 풍수적으로는 소띠에게 흙기운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집안에 흙기운을 상징하는 갈색, 노란색 계열의 인테리어나 식물을 두면 재물운이 상승합니다. 또한 소띠는 창고운이 좋아 집안에 수납 공간이 잘 정리되어 있으면 재물이 모이는 기운이 강해집니다. 사주적으로는 소띠 사람들은 대체로 안정적인 재물 기질을 갖고 있으나 때로는 지나친 안정 추구로 새로운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조금 더 과감한 투자 결정이 큰 재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소띠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재물운이 더욱 탄탄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집안의 수납 공간을 잘 활용하고 흙기운을 강화하는 인테리어를 하면 재물이 더욱 모이게 됩니다. 50대 이후에는 지나친 보수성보다는 적절한 투자도 고려해보세요. 호랑이띠는 재물운에 있어 기복이 있으나 후반 안정의 패턴을 보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재물의 오르내림이 크지만 40대 후반부터는 점차 안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용맹하고 도전적인 동물로, 호랑이띠 사람들은 모험적인 투자나 사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젊은 시절에는 큰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경험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경험이 지혜로 바뀌어 안정적인 재물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풍수적으로는 호랑이띠에게 목재 기운과 밝은 공간이 중요합니다. 집안에 목재 가구나 식물을 두고 전체적으로 밝고 환한 분위기를 조성하면 재물운이 상승합니다. 특히 동쪽 방향이 밝고 깨끗해야 합니다. 사주적으로는 호랑이띠 사람들은 충동적인 소비나 투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30대에서 40대에는 큰 재물의 손실을 경험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50대 이후에는 보다 안정적인 투자와 재물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랑이띠 분들은 40대 후반부터 재물운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의 모험적인 시도들이 비록 실패했더라도 그 경험은 후반기에 안정된 재물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집안에 나무나 식물을 두고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토끼띠는 유연한 지출과 후반 승부형의 재물 패턴을 보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재물에 큰 관심을 두지 않거나 유연하게 소비하는 경향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재물에 대한 안목이 생기고 후반기에 승부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끼는 민첩하고 영리한 동물로 토끼띠 사람들은 기회를 잘 포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45세 이후부터는 그동안의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새로운 재물의 기회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풍수적으로는 토끼띠 사람들에게 인간관계의 정리가 재물운과 직결됩니다. 집안의 오래된 주소록이나 연락처, 명함 등을 정리하고 현재 활발하게 교류하는 인맥에 집중하면 재물운이 상승합니다. 또한 동쪽 방향에 창문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사주적으로는 토끼띠 사람들은 감성적인 소비를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젊은 시절에는 감정에 따른 지출이 많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50대 이후에는 보다 이성적이고 계획적인 재물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토끼띠 분들은 45세 이후부터 재물운이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주변 인간관계를 잘 정리하고 현재 활발하게 교류하는 인맥에 집중하면 더 많은 재물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감정적인 소비보다는 계획적인 지출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띠는 재물 욕심이 강하며 중년 위기주의의 패턴을 보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큰 재물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때로는 그 욕심이 지나쳐 중년에 재물의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용은 신비롭고 강력한 동물로 용띠 사람들은 대체로 재물에 대한 야망이 큽니다. 특히 30대에서 40대에는 큰 재물을 모으기 위해 과감한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시기에 주의하지 않으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풍수적으로는 용띠 사람들에게 물과 흙 기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집안에 작은 수반이나 분수대를 두고 동시에 황토색이나 갈색 계열의 인테리어를 활용하면 재물운이 안정됩니다. 또한 남동쪽 방향이 깨끗하고 밝아야 합니다. 사주적으로는 용띠 중에서도 화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특히 중년에 재물운의 위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지나친 투자나 사업 확장보다는 안정적인 자산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55세 이후에는 보다 안정된 재물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용띠 분들은 중년에 재물운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40대에는 지나친 욕심보다는 안정적인 자산 관리에 집중하세요. 집안의 물과 흙 기운의 균형을 맞추고 남동쪽 방향을 밝게 유지하면 재물운이 안정됩니다. 뱀띠는 안정적이고 꾸준한 축적형의 재물 패턴을 보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계획적인 재물 관리를 하는 경향이 있으며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재물이 쌓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뱀은 신중하고 지혜로운 동물로 뱀띠 사람들은 대체로 재물에 대한 안목이 뛰어납니다. 특히 투자나 저축에 있어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지날수록 재물이 안정적으로 증가합니다. 풍수적으로는 뱀띠 사람들에게 조용하고 차분한 공간이 중요합니다. 집안의 소음을 최소화하고 차분한 색상회색, 베이지색 등의 인테리어를 활용하면 재물운이 상승합니다. 또한 남쪽 방향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주적으로는 뱀띠 사람들은 대체로 안정적인 재물 기질을 갖고 있으나 때로는 지나친 신중함으로 인해 좋은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특히 45세 이후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재물 운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뱀띠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재물운이 더욱 안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쌓아온 신중한 재물 관리 습관이 노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집안의 소음을 최소화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조성하면 재물이 더욱 모이게 됩니다. 말띠는 열정 소비형이며 재물 기복이 있는 패턴을 보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열정적인 소비나 투자로 재물의 오르내림이 크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차 안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은 활동적이고 자유를 사랑하는 동물로 말띠 사람들은 재물보다는 경험이나 열정을 중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젊은 시절에는 재물을 모으기보다 소비하는 경향이 있지만 50대 이후에는 보다 안정적인 재물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풍수적으로는 말띠 사람들에게 이동수의 활용이 중요합니다. 즉, 집안의 가구나 소품의 위치를 주기적으로 바꾸어주면 재물의 기운이 활성화됩니다. 또한 남쪽 방향이 밝고 활기차야 합니다. 사주적으로는 말띠 사람들은 충동적인 소비나 투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30대에서 40대에는 큰 재물의 손실을 경험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45세 이후에는 보다 안정적인 재물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띠분들은 45세 이후부터 재물운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소비나 경험들이 비록 재물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 경험은 후반기에 안정된 재물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집안의 가구 배치를 주기적으로 바꾸고 남쪽 방향을 밝게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양띠는 내면 지향적이며 재물에는 소극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재물보다는 내적 가치나 예술, 인간관계 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재물 축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양은 온순하고 예술적인 동물로 양띠 사람들은 대체로 물질보다는 정신적 가치를 중시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재물의 중요성을 깨닫고 50대 이후에는 보다 적극적인 재물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풍수적으로는 양띠 사람들에게 돈과의 거리 좁히기가 중요합니다. 집안의 재물을 상징하는 소품 금색, 장식, 보석함 등을 두거나 재물과 관련된 이미지를 시각화하면 재물운이 상승합니다. 또한 서남쪽 방향이 따뜻하고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사주적으로는 양띠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두려움이나 무관심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젊은 시절에는 재물 관리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으니 보다 적극적인 재물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띠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재물의 중요성을 깨닫고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재물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 재물을 상징하는 소품을 두고 서남쪽 방향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원숭이띠는 두뇌 회전이 빠르며 후반재기가 많은 패턴을 보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다양한 시도와 변화로 재물의 오르내림이 크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경험이 지혜로 바뀌어 재기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원숭이는 영리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동물로 원숭이띠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합니다. 특히 45세 이후에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입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풍수적으로는 원숭이띠 사람들에게 금속 기운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집안에 금속 소품이나 장식을 두면 재물운이 상승합니다. 또한 서쪽 방향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주적으로는 원숭이띠 사람들은 너무 많은 변화와 시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30에서 40대에는 안정적인 재물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50대 이후에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재물의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 분들은 45세 이후부터 재물운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의 다양한 경험과 시도가 후반기에 큰 자산이 됩니다. 집안에 금속 소품이나 장식을 두고 서쪽 방향을 깨끗하게 유지하면 재물운이 더욱 좋아집니다. 닭띠-1933, 1945, 1957 닭띠는 세밀한 재물 관리가 가능하며 꾸준히 안정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계획적인 재물 관리를 하는 경향이 있으며 나이가 들어서도 안정적인 재물 기반을 유지합니다. 닭은 부지런하고 세심한 동물로 닭띠 사람들은 대체로 재물 관리에 있어 세밀함과 부지런함을 보입니다. 특히 젊은 시절부터 저축이나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는 경우가 많아 나이가 들수록 안정적인 재물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풍수적으로는 닭띠 사람들에게 부엌 정돈이 중요합니다. 부엌은 재물이 들어오는 곳으로 특히 닭띠 사람들에게는 부엌의 정리정돈과 청결이 재물운과 직결됩니다. 또한 서쪽 방향이 밝고 활기차야 합니다. 사주적으로는 닭띠 사람들은 대체로 안정적인 재물 기질을 갖고 있으나 때로는 지나친 세심함으로 인해 큰 그림을 놓치기도 합니다. 특히 45세 이후에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물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닭띠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재물운이 더욱 안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쌓아온 세밀한 재물관리 습관이 노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부엌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서쪽 방향을 밝게 유지하면 재물이 더욱 모이게 됩니다. 개띠는 정의감에 따른 소비가 많으며 후반에 든든한 패턴을 보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정의나 가치관에 따른 소비가 많아 재물 축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진실함이 인정받아 안정적인 재물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개는 충직하고 정의로운 동물로 개띠 사람들은 재물보다는 가치나 신념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 사회적 가치를 위한 지출이 많은 편이지만 50대 이후에는 그동안의 진실함이 보답받아 안정적인 재물 기반을 갖게 됩니다. 풍수적으로는 개띠 사람들에게
가족 공간의 안정이 중요합니다. 집안에 가족 사진이나 추억이 담긴 소품을 잘 배치하고 가족이 함께 모이는 공간을 따뜻하게 유지하면 재물운이 상승합니다. 또한 서북쪽 방향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주적으로는 개띠 사람들은 지나친 정의감이나 감정적인 소비를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젊은 시절에는 가치 있는 소비와 필요한 소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5세 이후에는 보다 안정적인 재물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개띠분들은 50대 이후부터 재물운이 안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을 위한 소비나 가치 있는 소비가 나중에 복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안의 가족 공간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서북쪽 방향을 깨끗하게 정리하면 재물운이 더욱 좋아집니다. 돼지띠. 돼지띠는 큰 복이 있으나 기운 정체 시 주의해야 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타고난 재물운이 좋은 편이지만 때로는 그 기운이 정체되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돼지는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동물로 돼지띠 사람들은 대체로 타고난 재물운이 좋습니다. 특히 40세 이후에는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풍요로운 재물 기반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풍수적으로는 돼지띠 사람들에게 물 기운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집안에 작은 수반이나 분수대를 두거나 푸른색 계열의 인테리어를 활용하면 재물운이 상승합니다. 또한 북쪽 방향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어야 하며 관상용 식물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 사주적으로는 돼지띠 사람들은 때로는 타고난 복에 안주하여 노력을 게을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에는 적극적인 재물 관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45세 이후에는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풍요로운 재물 기반을 갖게 됩니다. 돼지띠 분들은 타고난 재물운이 좋은 편이지만 그 기운이 정체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물 기운의 관리가 중요하니 집안에 작은 수반이나 분수대를 두고 관상용 식물을 키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5세 이후에는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풍요로운 재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 띠별로 재물운의 흐름과 특징이 다릅니다. 자신의 띠에 맞는 재물운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풍수와 습관을 실천한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끊임없이 재물이 들어오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4. 풍수로 보는 돈이 들어오는 집의 조건. 이제 풍수의 관점에서 돈이 들어오는 집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인테리어와 습관 팁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관이 밝고 거울은 오른쪽에 배치하기. 먼저 현관은 집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의 첫 관문입니다. 따라서 현관이 어둡거나 지저분하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현관은 항상 밝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현관에 거울을 둘 때는 오른쪽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에서는 오른쪽이 들어오는 방향을 상징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거울을 두면 재물이 들어오는 기운을 2배로 증폭시킨다고 봅니다. 30년 동안 부자들의 집을 분석해온 결과 공통점 중 하나는 바로 현관이 밝고 깨끗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현관에 거울을 둘 때는 오른쪽에 배치하여 재물이 들어오는 기운을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엌과 화장실 문을 항상 닫아두기. 부엌은 재물이 저장되는 공간이며 화장실은 재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부엌과 화장실의 문은 항상 닫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화장실 문을 열어두면 재물의 기운이 빠져나간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변기 뚜껑도 항상 닫아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부엌의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오래 두지 않고 싱크대와 정수기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엌과 화장실은 재물의 기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간입니다. 부엌은 재물이 저장되는 곳이니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화장실은 재물이 빠져나가는 곳이니 문을 항상 닫아두세요. 이런 작은 습관이 재물의 기운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TV 위에 잡동사니를 올려두지 않기. TV는 현대 가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전제품 중 하나입니다. TV 위에 잡동사니를 올려두면 그 기운이 시청자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특히 TV 위에 오래된 물건이나 먼지가 쌓인 장식품을 두는 것은 정체된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TV와 그 주변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가능하다면 TV 주변에 생기 있는 식물이나 밝은 색상의 소품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TV는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전제품이기 때문에 그 주변의 기운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TV 위에 쌓여있는 잡동사니들은 정체된 기운을 만들어내니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필요한 물건만 두세요. 집안의 시계와 수반 적절히 활용하기.
시계와 수반은 풍수에서 재물의 기운을 활성화시키는 도구로 여겨집니다. 시계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기운의 순환을 촉진하며 수반은 물의 기운을 통해 재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시계는 특히 집의 동쪽이나 남동쪽에 두면 효과적이며 항상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어야 합니다. 멈춰있는 시계는 오히려 기운의 정체를 가져옵니다. 수반의 경우에는 집의 북쪽이나 동쪽에 두는 것이 좋으며 물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작은 분수대나 어항도 수반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시계는 기운의 순환을, 수반은 재물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집의 동쪽이나 남동쪽에 정확히 작동하는 시계를 두고 북쪽이나 동쪽에 깨끗한 물이 담긴 수반을 두면 재물의 기운이 활성화됩니다. 이런 작은 소품 하나로도 집안의 재물 에너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문과 문을 정기적으로 열어 기운 순환시키기. 집안의 기운이 오래 머물러 정체되면 재물의 흐름도 정체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창문과 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고 기운을 순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 시간에 창문을 열어 밤새 정체된 기운을 내보내고 신선한 아침의 기운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집안의 구석구석까지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선풍기나 공기청정기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집안의 기운이 오래 머물러 정체되면 재물의 흐름도 막힙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고 정기적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여 기운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하세요. 이런 습관이 재물의 흐름을 활성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풍수의 관점에서 볼 때 집안의 환경과 에너지의 흐름은 재물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작은 풍수 팁들을 일상생활에 적용한다면 재물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5.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의 사주 속 3가지 특징. 마지막으로 사주의 관점에서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주는 우리의 타고난 기질과 운명의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재성이 강하거나 균형 잡힌 사주.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재성의 상태입니다. 재성은 사주에서 재물을 상징하는 요소로 이 재성이 강하거나 균형 잡혀 있으면 타고난 재물운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재성이 강하더라도 지나치게 강하면 오히려 재물을 쫓아다니느라 힘들 수 있으며 너무 약하면 재물을 모으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균형 잡힌 재성입니다. 사주에서 재성은 재물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30년 동안 부자들의 사주를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은 재성이 강하거나 균형 잡혀 있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도 재물운이 좋은 사람들은 재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식상이 발달하여 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사주. 두 번째 특징은 식상의 발달입니다. 식상은 창의력이나 생산성을 상징하는 요소로 이 식상이 발달하면 재물을 창출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식상이 발달한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방식으로 재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재물을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식상은 창의력과 생산성을 상징하는 요소로 이 식상이 발달한 사람들은 재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재물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식상이 잘 발달되어 있어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물을 창출해냅니다. 관성과의 조화 안정적 사회 기반이 있을 경우 더욱 상승. 세 번째 특징은 관성과의 조화입니다. 관성은 권위나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요소로 이 관성이 재성이나 식상과 조화를 이루면 안정적인 사회 기반을 통해 재물을 모을 수 있습니다. 특히 관성이 강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이나 지위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그동안 쌓아온 사회적 신뢰와 인맥을 바탕으로 꾸준한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성은 사회적 지위와 권위를 상징하는 요소로 이 관성이 재성이나 식상과 조화를 이루면 안정적인 사회 기반을 통해 재물을 모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도 재물운이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 관성이 잘 발달되어 있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서 꾸준한 재물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주에 재물운이 좋게 타고났다고 해서 저절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주에 재물이 있다고 끝이 아니라 재물의 길을 뚫어주는 풍수와 습관이 함께해야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주에 재물이 있다고 끝이 아닙니다. 재물의 길을 뚫어주는 풍수와 습관이 함께할 때 비로소 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주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환경과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는지 그 비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띠별 재물운의 흐름, 풍수적 조건, 사주적 특징, 그리고 돈을 부르는 습관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어우러져 우리의 재물운을 결정합니다. 결국 돈이 들어오는 사람은 기운이 흐르는 구조 속에 살고 좋은 습관을 반복하며 자신의 타고난 흐름을 이해하고 조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기운이 원활하게 순환되는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집안의 구조와 배치, 청결함과 정돈된 상태가 재물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이들은 재물에 대해 긍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다, 부족하다와 같은 결핍의 언어보다는 충분하다, 감사하다와 같은 풍요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런 언어 습관은 우리의 무의식과 행동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이들은 돈을 쓰는 방향과 방식이 다릅니다. 무조건적인 절약보다는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고 건강, 지식, 경험, 관계에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이런 지출 패턴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재물을 끌어당깁니다. 넷째, 이들은 자신의 띠에 따른 재물운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행동합니다. 각 띠별로 재물운의 상승기와 주의해야 할 시기가 다르니 자신의 띠에 맞는 재물관리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이들은 풍수적으로 재물의 기운을 끌어당기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현관은 밝게, 부엌과 화장실은 깨끗하게, 기운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등 작은 풍수 팁을 실천합니다. 여섯째, 이들은 사주적으로 재물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기질을 타고났거나 그런 기질을 발달시켰습니다. 재성, 식상, 관성의 조화를 통해 안정적인 재물 기반을 다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띠별 흐름과 풍수 팁 하나씩만 실천해 보셔도 당신의 기운은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모든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집안에, 당신의 언어에, 당신의 습관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재물은 단순한 우연이나 운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습관, 그리고 타고난 흐름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띠에 맞는 흐름을 이해하고 풍수적으로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재물을 부르는 습관을 기른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끊임없이 돈이 들어오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5년 띠별로 가장 피해야 할 행동에 대해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띠에 따라 2025년에 특히 주의해야 할 행동과 태도,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풍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